제27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기출문제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24번 문제까지 풀었고, 이번 시간 이제 25번부터 들어갑니다. 25번. 자, 25번은, 상인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에서 마 상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이라고 돼 있는데, 자, 봅시다. 의주, 그래요. 가번 보시면, 의주의 만상이라고 돼 있죠. 의주의 만상. 그래서 이 만상 같은 경우는 어디와 가깝죠? 청나라하고 가깝죠. 그래서 대청무역에 종사했고요. 이따 쓸까요? 대청무역. 그래서 비단, 서적, 약재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수입을 했고, 자, 나번 보시면 평양입니다. 평양은 만상이지요. 그래서 대청무역에 종사했고요. 다번 보시면 개성이지요. 개성상인 송상입니다. 송상은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인삼을 재배합니다. 인삼을 재배하고 그리고 중개무역 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국적인 유통망 송방을 설치해서 이윤을 취했지요. 자, 라번 보시면 이제 한양의 한성이라고 쓸까요? 한성의 상인 경강상인입니다. 경강상인. 그래서 자, 이들은 그 바닷길을 이용하죠. 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강, 서울에 있는 강, 한강을 이용해서 상행위를 했었는데, 자, 이들은 그 운송업에 당연히 종사를 하겠죠. 그래서 선박, 요런 것들, 유통업, 요런 것들을 이제 종사했던 상인들. 자, 마번 보시면 이제 동래죠. 부산, 동래의 상인, 내상이라고 부르죠. 줄여서 동래상인. 자, 내상은 어디와 가깝습니까? 저 아래 일본과 가깝죠. 그래서 일본과 무역을 했다라는 거죠. 일본 무역을 했고, 유황이나 구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입을 해왔다라는 거죠. 자, 1번 볼게요. 주로 청과의 무역에 종사했다. 그렇죠. 1번이 정답이죠. 자, 2번 보시면 한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한 것은 시전상인의 단체예요. 시전상인은 관상입니다. 관상. 얘들은 이제 사상이고. 자, 세 번째 보시면 유기전상인 시전상인. 그렇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 네 번째 보시면요. 한양에 있는 그 경강상인 각지의 송상이잖아요. 그렇죠? 송상에 대한 내용. 자, 다섯 번째 보시면 금난 정권을 통해서 사상을 억압하였다. 큰일 날 소리죠. 시전상인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25번은 1번이 정답이고, 대체로 쉽게 나왔죠.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이름. 무슨 상인이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송상.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거 만상. 그 다음에 내상. 자, 우리가 이제 26번으로 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흥선대원군 개혁안 발표. 그래서 자막에 나와 있어요. 흥선대원군은 그동안 관리들의 부정으로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환곡을 개혁하기 위해서 무슨 제도? 사창제를 실시하죠. 답일 것 같아요. 왠지. 아이고, 답이네요. 참. 자, 흥선대원군이 그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기 위해서 전정, 그래서 토지 측량 사업, 양전 사업을 다시 하고요. 군역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호포제, 양반도 군포를 내라라고 했고, 환곡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사창제, 그래서 관리를 빼고 지역의 유지에게 사인에게 일임했던 사창제. 그래서 흥선대원군 1번 정답. 2번 전환국은요. 화폐를 찍는 곳이죠. 1883년에 근대문물. 자, 근데 기구. 동그라미 3번 직전법을 폐지했다. 명종 때입니다.
명종 때 직전법을 폐지해서 이제 관리들이 직접 백성들에게 수조할 수 있는 수조권 자체가 없어졌다. 네 번째 호패법이요. 호패법 태종 때 양반에서 천민인 노비까지 태용하게 했죠. 차고 다녔게. 자, 다섯 번째 유양소를 혁파했다라는 거. 세조 때 혁파가 됩니다. 세조 때 혁파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 이제 또 다시 생기면서 유양소가 이제 향소 그리고 향청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변화하게 되죠. 자, 27번 들어갑니다. 밑줄근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징비록이 나왔어요. 자, 징비록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그 유성룡, 그렇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선조 때 영의정까지 올라갔었던 유성룡이 이 임진왜란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저술한 책이 징비록인데, 이 책은 전쟁이 끝난 뒤 유성룡이 뒷날 경계하고자 하는 뜻에서 전쟁의 일을 직접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죠. 선조 때 일어났죠. 자, 한번 찾아봅시다. 1번 김종서가 육진을 개척했으니 세종 때입니다. 자, 두 번째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했으니 세종 때 대마도 정벌. 세 번째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다. 병자호란 때지요. 병자호란. 그래서 인조 때 병자호란이 있었고 이때 이제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했었다라는 거. 자, 4번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항전하였다. 역시 병자호란 때입니다. 자, 다섯 번째 권율이 행주상성에서 이 행주대첩에 대한 내용이지요. 행주대첩은 언제 있었습니까? 임진왜란 중에 있었죠. 그래서 행주대첩,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 중에 1593년에 있었던 전투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이제 28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8번. 가에서 나로 수치제도가 변화된 원인, 가는 군포를 두 필로 징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군역에 대한 내용이지요. 그래서 군적 수포제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생소하십니까? 생소해도 뭐 어쩔 수 없어요. 나번 보시면 군포를 한 필로 감했다라는 거 균역법이지요. 균역법. 그래서 군역의 문란 때문에 자, 균역법은 누가 시행합니까? 영조가 시행하죠. 그래서 당시 영조가 여지껏 1년에 두 필 납부했던 군포를 한 필로 감해 주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한번 봅시다. 1번 균역 정답이네요. 1번 균역법 실시 영조 때. 그러니까 이제 쉬웠다니까요. 그렇지. 27회는 조금 쉬운 시험이었다. 두 번째 상평창의 실시인데 고려와 조선시대에 있었던 물가를 조절했던 물가 조절 기구였다라는 거죠. 세 번째, 제위보는 보통 이제 고려 광종 때 설치한 건데, 그 자금을 모아서 그 자금을 공적 자금의 이자를 가지고 빈민을 구제했던 제도 보, 그렇죠? 자, 네 번째, 신해통공을 실시했다. 누가? 정조가 시행하지요. 정조가 신해통공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상행위가 허가되었다라는 거죠. 허용되었다. 자, 다섯 번째 연분육등법, 연분구등법, 그렇죠? 세종 때입니다. 그렇죠?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 그래서 연분구등법은 풍흉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세금을 최하 4두부터 20두까지 납부하게 했던 전세. 그렇죠? 일종의 전세. 그래서 28번에 1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29번 문제로 갑니다. 밑줄근 그의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조선 후기 실학자인 그는 실학자가 너무 많죠. 유배지인 강진에서 묵민관이 지켜야 할 지침서, 목민심서, 정약용이네요.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신유박해 때 연류가 돼서 그렇죠.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사형과 유배 다 당하고 그렇죠. 자, 됐습니다. 1번 거중기를 설계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수원 화성의 거중기를 이용해서 공사기간을 단축을 시켰던 정약용. 두 번째 인왕제색도 정선의 진경산수화. 그렇죠.
세 번째, 북학의를 저술했으니 박제가지요. 박제가의 북학의 북학사상. 네 번째, 강화학파를 형성했으니 정제두입니다. 정제두 양명학 강화학파. 그래서 정계에 소외되었던 소론학자들이 연구를 했었다. 다섯 번째, 대동여지도 김정호지요. 김정호는 심리척, 그래서 실측지도, 그렇죠. 심리척. 그래서 29번에는 1번이 정답. 자, 우리가 30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30번) 개혁 내용이 나와 있네요. 30번 개혁 내용. 어떤 개혁인지 한번 봐보자 라는 거죠. 30번. 다음 개혁안이 발표된 시기를 찾아야 돼요. 연필에서 골라봐라. 알림, 태양력 사용, 단발령 시행, 건양. 상투를 자르라고 하다니 말이 되는가? 그러게 말이시세. 그렇죠? 화딱지가 났다. 뭐예요? 을미개혁 아닙니까? 그렇죠? 을미개혁 단발령 1895년. 너무 쉬웠다라는 거죠. 라번에 있네요. 동그라미 4번. 설명할 것이 없어요. 그렇죠? 자, 3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가에서 라 유적지를 답사하는데 일정에 따라서 어디 갔느냐? 뭐 한번 맞춰봐라 라는 거죠. 동학농민운동의 유적지. 아하, 동학농민운동 얘기구나. 1894년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승리함성 황토현 전투. 4번 황토현 전투고요. 자, 나번은 어디입니까? 고부 관아터. 순서대로 가는 것이구나. 그렇죠? 순서 맞추기구나. 라번 전주성. 그러면 전주성에서 화약을 했으니까 전주화약. 자, 라번 보시면요. 그 우금치 전투네요. 우금치 전투는 2차 번기죠. 마지막 전투. 그러니까 마지막 전투는 벌써 나왔으니까 여기가 이제 네 번째가 돼야 되고, 자, 황토현 고부관아 어디부터 시작됐죠? 우리가 공부했을 때 고부 군수 조병갑의 횡포로. 그렇죠? 여기가 1번. 그러면 전주화약 체결하기 전에 전주성을 점령해야 되니까 전주성 점령하려면 어디부터 쳤어요? 황토현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전주성을 공격해서 점령을 했지요. 그러니까 1, 2, 3, 4 나가 달아 3번에 있죠? 3번이 정답입니다. 자, 32번. 밑줄 이곳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 애국지사 이범윤. 이범윤 하면 대한제국 때 그 간도관리사로 파견이 되었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달의 역사 인물로 애국지사이자 독립운동가인 이범윤 선생이 선정되었고, 선생은 대한제국 시기에 청과의 접경지인 이곳의 관리사, 간도관리사잖아요. 그렇죠? 간도관리사로 파견이 되었다. 그래서 1902년 간도관리사 이범윤에 대한 설명, 이곳 간도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간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자. 1번 최초로 개항한 항구.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인천이지요. 인천의 항구가 개항이 되었고, 순차적으로 이제 원산이 개항되고 그 다음에 부산이 개항됐습니다. 그렇죠? 인천이니까 틀렸고, 두 번째 오산학교가 세워진 장소. 이승훈이 어디에? 정주에 세웁니다. 그렇죠? 정주의 오산학교. 자, 세 번째 영국이 불법 점령한 목적. 언제요 이거? 거문도 사건입니다. 거문도 사건은 1885년 러시아가 남하하고 있다라는 빌미를 가지고 영국 애들이 어디 거문도를 점령했지요. 거문도 포대를 설치했다라는 거죠. 네 번째 구미위원부가 워싱턴 DC에 세워집니다. 이승만. 그렇죠. 그래서 임시정부의 외교부 역할을 했었던 곳. 자, 다섯 번째 백두산 정계비의 비문 내용을 조사한다라는 거죠.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죠. 그래서 청나라의 당시에 이제 목국 등과 그리고 조선의 박권이
백두산에 가가지고 경계를 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두산에 흐르는 강, 송화강, 송화강이 상류 토문강을 경계로 해서 이쪽은 청나라, 이쪽은 조선 이렇게 이제 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숙종 때 어느 지역을 간도를 가지고 설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도 관계된 백두산 정계비 숙종 때 5번이 정답이죠. 33번 문제로 갈게요. 자,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신문으로 옳은 것. 발행 기간은 1898년부터 1910년까지예요. 자, 유생층이 주요 독자였고요. 국한문 혼용체였습니다. 일간 매일 찍어냈던 신문이고요. 특기사항 신야방성대곡 뭡니까? 황성신문이네요. 황성신문. 그래서 장지연, 당시 황성신문 주필 장지연이 을사늑약 이 체결됨을 한탄하면서 신야 방성대국을 황성신문에 게재하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일본 놈들에 의해 가지고 80일 동안 정간당하기도 했던 신문이 황성신문 5번에 있지요. 5번에 있네요. 자, 1번 보시면 이 만세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천도교계 신문입니다. 천도교계 신문. 그래서 이제 종교 문제 날 때도 잘 나와요. 자, 두 번째 이제 독립신문이죠. 그래서 서재필이 창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재필 독립협회와 관련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국문과 영문판이 있었다라는 것도 특징이에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제국신문인데 이종일이 창간한 부녀자 대상 신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전달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라는 거죠. 네 번째 이제 항성순보인데 한성순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었다라는 거죠. 신문인데 어디에서 찍어냈어요? 방문국에서. 그래서 최초의 관보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34번 문제로 갈게요. 34번 문제입니다. 34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우당기념관. 우당하면 아셔야지요. 우당 이회영 선생이죠. 자, 기념관 소개. 우리 기념관은 신민의 일원으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하다 순국한 누구의 삶과 전신을 기리기 위해서 건립이 되었고 전시실은 연보를 비롯해서 선생의 남만주의 삼원부에서 결성한 경학사. 그렇죠. 그래서 이회영 선생입니다. 이회영 선생을 얘기할 때 꼭 경학사를 집어넣지요. 자, 그리고 신흥 강습소를 집어넣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신흥 무관학교라고도 하는데 이회영 선생을 얘기할 때는 꼭 신흥 강습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도 이제 알아두시고요. 자, 1번 한국통사를 저술 박은식 선생이죠. 박은식 한국통사 혼사상. 자, 두 번째 조선형평사 이학찬에 의해서 이학찬 진주에서 형평운동. 자, 세 번째 조선의용대를 창설하였다. 김원봉이죠. 김원봉 조선의용대 1930년대 그렇죠. 1920년대 30년대. 네 번째 신흥강습소. 그렇죠. 다섯 번째 파리강화에 파견되었다. 신한청년단 소속 김규식 선생이 이제 파견이 되었다라는 거죠. 1919년 정도 됐습니다. 연도 뺄까요? 연도 뺐으니까 다 뺐으니까 맞춰야지요. 자, 이제 그 35번으로 갑니다. 35번 문제. 자, 가에 들어갈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죠. 1920년대 실력 양성 운동입니다. 1920년대 항일 투쟁을 찾아보자. 자, 가번 목표. 토산물 애용을 통한 민족 산업의 보호. 전개 1920년대 평양에서 시작됐고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주도는 조만식. 그렇죠? 뭡니까? 조선물산 장려에 다시 얘기해서 물산 창녀운동이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1920년에 평양에서 조만식에 의해서 평양에서 시작되는데 평양에서 이제 서울로 그래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라는 거죠. 국산품 애용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것, 우리가 쓰자라는 거죠. 자, 1번 대한매일신보의 그 영향을 받았다, 후원을 받았다.
변매일 신보는 이렇게 당시에 1920년대는 없었지요. 두 번째, 조선물산 장려회 주도로 전개되었다. 그렇죠? 조선물산 장려회. 자, 세 번째, 신간회의 지원으로 민중대회가 추진되었다. 신간회의 지원은 1929년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지요. 자, 네 번째, 일제 황무지 개강권 요구 처리를 주장하였으니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무조건 보안회가 나와야죠. 보안회는 1904년, 그렇죠? 황무지 개강권. 하나 더, 농광회사까지. 자, 다섯 번째,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당 1원씩 뭡니까? 이것은 외워두셔야 돼요. 1920년대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에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구호가 한 사람당 1원씩. 그렇죠?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당 1원씩. 35번에는 2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이제 36번 문제로 가볼까요? 36번.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이제 가볍게 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쉬웠어요. 자, 다음 가상일기에 나타난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 자, 이상설, 이준과 함께 만국평화회의가 열리고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한 지 여러 날이 지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빠졌습니까? 이위종 선생이 빠졌지요. 그렇다면 이 일기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위종 선생인 거예요. 그렇죠. 이준, 이상설, 이위종. 그래서 어디?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로 파견됐죠. 헤이그 특사로 파견이 되었다. 지금 보면 가상일기에 나타난 사건의 결과 헤이그 특사 파견입니다. 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일본의 방해와 주최국의 거부로 만국평화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여 폐하를 뵐 면목이 없다. 그렇죠? 이 지금 1907년 헤이그 특사 파견은 누가 보냈습니까? 고종이 밀사로 특사로 파견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영국과 일본의 방해 때문에 만국평화회의장에서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장외 외교를 하지요. 그 유인문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회의장 앞에서 이걸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각국 이제 대표들이 이걸 보고 이거 뭐야 대한제국, 그러니까 이제 조선 애들이 이렇게 됐다고 일본 놈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을사득약에 대한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볼까 하다 보니까 영국 애들이 저거 이상하네. 그리고 일본 애들한테 알려주고 일본 애들이 이걸 보고 화가 났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누가 보냈지? 고종 당신은 왕이 될 자격이 없어. 고종 내려와. 강제 퇴위를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결과예요. 배경이라고 하면 을사늑약, 결과라고 하면 고종의 강제 퇴위죠. 4번에 있지요. 4번이 그대로 정답. 자, 1번 볼까요? 삼국간섭이 일어났다. 삼국간섭은 1895년에 있었고요. 삼국간섭 같은 경우는 이 배경은 뭐가 있어요? 시모노세키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은 왜 체결이 된 겁니까? 청나라와 일본이 청일전쟁 때문에. 그렇죠? 청일전쟁의 결과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고 그 배상금을 지불하고 청나라가 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할양을 받았어요. 그렇죠? 일본이 이제 요동반도는 우리 땅 하니까 옆에 있던 러시아가 긴장을 하죠. 그래서 프랑스, 독일과 함께 삼국간섭을 하게 되는 것. 1번 틀렸고. 2번 아관 파천이 단행되었다. 1896년. 뭐 말할 것도 없이 일본의 그 여러 가지 탄압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이제 을미 사변이 있었고, 게다가 을미 의변까지 있으니까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갔죠. 세 번째, 운요 사건이 발생하였다. 1875년 운요 사건인데, 운요 사건의 결과 그 가마도 조약이 체결이 되지요. 자, 네 번째 보시면 됐고요. 자, 다섯 번째 보시면 보빙사가 파견되었으니, 보빙사는 1883년에 민영익을 그 전권대사로 해서 미국에 그 사절단을 보내게 되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1882년에 조미 수호통상교육을 체결하지요. 그래서 미국과 수교가 되는 순간 미국 애들이 그 뭡니까? 사절을 파견해서 그 여러 가지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조선의 입장에선 고맙죠. 그래서 고마움, 답례, 보답한다라는 의미로 보빙사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사절단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36번엔 4번이 정답, 37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인물 카드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걸 찾아보자. 1899년 서울에서 출생했습니다. 자, 1921년 천도교 소년회, 어린이날 손병희, 천도교, 방정환 선생이죠. 그렇죠? 어린이날 방정환. 방정환은 그 천도교 소년회,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천도교 소년회인데, 천도교는 동학의 3대 교주 누가? 손병희. 손병희가 동학을 이름을 개창을 했죠. 천도교로 개창을 하면서 많은 지회를 만드는데 소년회를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방정환이 여기에서 이제 어린이날이라는 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방정환은 손병희의 사위가 되겠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되는 것.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지요. 자, 시문. 시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록수, 그리고 그날이 오면. 자, 세 번째 이제 윤동주죠. 윤동주는 이제 엘리트잖아요. 그렇죠? 명동소학교, 뭐 연희정문학교, 뭐 일본의 뭐 도지사 대학,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그 엘리트 코스를 다 밟는데, 결국에 이제 항일 혐의로 1943년에 체포가 돼요. 일본에 체포가 돼서 이제 45년에 옥중에서 사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작품 서시, 윤동주 서시, 그리고 이제 별 해는 밤, 그리고 자화상, 이런 것들이 있죠. 네 번째 이제 이육사 선생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육사 선생은 뭐 일본 놈들이 얘기하죠. 264번 이육사 죄수번호다 이런. 하여튼 이육사는 의열단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연루가 돼가지고 또 체포가 되시기도 하는 분인데, 청포도 그리고 광야 이런 작품들을 남겼고, 주식영 선생은 그 국어학자죠. 국어학자. 그렇죠? 그래서 대한국어문법 이런 것들을 이제 남겼다라는 거죠. 자, 우리 38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개항 이후 개화정책의 추진인데 무엇을 설치했는데, 설치 목적은 개화정책의 총괄이에요. 그 아래에 12사를 두었대요. 뭡니까? 1880년에 설치한 개화 기구 통리기무 아문입니다. 통리기무 아문 아래에 12개의 12사를 두었지요. 그래서 개화를 총괄할 수 있는 개화 총괄 기구를 설치를 했다. 정답 나왔네요. 5번에 있다. 자, 1번 보시면 교정청이요. 이것은 동학농민운동 때 누가? 정부가 만든 거죠. 정부에서 우리가 니들 개혁 내용을 수용을 할게 하면서 이제 추진하기 위한 것 교정청. 집강소는요, 역시 동학농민운동인데 농민들의 자치기구였다라는 거죠. 다른 회차, 그리고 앞으로의 회차는 집강소, 요것이 이제 답이 될 가능성이 많죠. 동학농민운동이 시험에 출제된다면. 자, 세 번째, 삼정 이정청인데, 이건 임술농민봉기 때잖아요. 철종 때. 임술농민봉기 때, 그 삼정 이정청,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겠다라는 정부의 개혁기구였다라는 거죠. 네 번째, 궁극기무처는 가보개혁을 시행하기 위한 가보개혁 시행기구였지요. 그래서 궁극기무처 1차 가보개혁, 2차는 홍범 14조. 자, 39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가상 회고록에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찾아라. 나는 20살 때 징용장을 받고 일본 규슈에 위치한 탄광으로 강제징용됐다. 강제징용. 그래서 얘들 얘기로는 국민징용령이라는 얘기로 인적자원, 인적, 물적 자원을 무조건 다 수탈해갔다라는 거죠. 1939년입니다. 1938년에 총동원령이 내려지고 이제부터 순차적으로 법인을 만들어요. 법을 막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법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 법에 근거해서 니들은 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 인적 자원 수탈이지요. 욕할 뻔했어요. 자, 아무튼 끝났네요. 이게 뭐예요? 1939년에 국민징용령 마번에 있지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병참기주의를 본격화시켜서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말도 할 것 없이 다 수탈해가는 건 언제로 보시면 돼요? 중일전쟁 터지고,
1937년 이후에 그냥 대놓고 합니다. 이 이전에는 그래도 살짝 뭐 빌미를 만들어서 했다라고 치면 이때는 그냥 대놓고 야 전쟁 나가야지 그러면서 그냥 싹 다 쓸어가 버렸다라는 거죠. 나쁜 놈들이죠. 40번 다음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자. 1926년 6월 10일 도남문에서 흑릉까지 수많은 인파가 길가에 늘어선 가운데 순종의 장례 행렬이 이거 뭐예요? 1926년 6월 10일 날 60만 세 운동이지요.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누가 순종이 인산일 다시 얘기하면 장례일 그렇죠? 장례식에서 만세 운동이 전개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1번 중국의 5.4운동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은 3.1운동이죠. 1919년 3월 1일 3.1운동 그리고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까지. 자, 두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결과 3.1운동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함께 추진하였다. 맞죠? 그래서 이것의 그 큰 의미는 무엇이 있습니까? 앞으로 민족유일당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일본 남학생의 한국 여학생 희롱 사건이 발달이 됐다. 자, 1929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죠. 이때 나주 광주 간 통학 열차 안에서 우리 학생 그 박기옥이 희롱당하는 사건을 보고 그의 사촌 동생 박준채가 가서 때려버렸다라는 거지요. 자, 다섯 번째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계획이 기만적 문화통치는 3.1운동 이후에 국제적인 여론이 악화되어서 일본 놈들이 우리가 문화적으로 통치할게 라고 하는 기만정책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0번에는 3번이 정답, 우리가 41번 문제로 갑니다. 41번. 자, 41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자. 역사인물 카드인데요. 독립운동하면서 시인이에요. 후는 만해 한영운 선생이지요. 만해 한영운 선생을 모르신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안중근 의사도 모르시는 분들 막 안중근 닥터?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데 왜 이렇게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만해 한용운 선생입니다. 그렇죠? 주요 활동 보시면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었고 불교 대표잖아요. 그렇죠? 공약 3장을 작성하였고 항일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고 시집 님의 침묵을 발간하였다라는 거죠. 한용운 선생. 그래서 한용운 선생은 조선불교 유신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님의 침묵 그렇죠. 그래서 조선불교 유신을 만들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사찰령을 만들죠. 그래서 불교를 예속화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찰령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용운 선생이 항일 투쟁을 한 것이요. 자, 1번 의열단을 조직하면 안 되죠. 의열단은 김원봉이 조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조선혁명 선언을 작성하였다. 신채호 선생이죠. 그래서 의열단의 행동강령 1923년에 작성을 하고요. 세 번째, 조선불교 유신론을 그렇죠. 주장을 했다. 한용운. 자, 네 번째,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체포되었다. 이윤재, 한징 이분들이 체포돼서 옥사당합니다. 그렇죠. 자, 다섯 번째, 조선중앙일보 사장을 역임하였다. 여운형. 그래서 여운형 씨는 1933년에 역임하긴 하는데 됐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 푸는 데는 3번 지장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42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가에 들어갈 민주화 운동의 원인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시위한 학생들. 자, 그리고 하야성명 후 이승만 대통령이 경무대를 떠납니다. 자,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4.19 혁명으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임을 하죠.
자, 됐습니다. 배경을 물어보고 있네요. 배경은 뭡니까? 자, 3.1운동? 1960년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제 이승만, 거의 확정이죠. 그런데 이제 부통령에 누가? 이기붕 씨가 당선을 돼야 돼요. 근데, 당선되기 힘들죠. 그래서 3월 15일 날,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하지요. 이른바 3.15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그렇죠? 그래서 부정선거로 인해 가지고 이 자유당 정권 물러가라 그러면서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4.13 우원저치 1987년이죠. 그래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론이 굉장히 악화돼요. 그래서 헌법을 바꿔야 된다. 대통령 직선제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4월 13일 4.13 후원조치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헌법을 수호할 거니까 안 바꿀 거야. 그러니까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6.29 민주화선언. 그렇죠. 이것이 이것의 결과잖아요. 그렇죠. 6월 민주항쟁의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한일국교 정상화는 박정희 정부에서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상 3억 달러, 무상 3억 달러를 일본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었다. 자, 다섯 번째,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 자, 1979년 12.12 사태를 일으켜서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죠. 신군부 퇴진운동을 전개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엄령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광주 지역을, 계엄령,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그렇죠. 그래서 5월 17일 날 공수부대가 투입되고, 5월 18일 날,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것이 뭡니까?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이죠. 자, 42번에 1번이 정답, 우리가 43번으로 갑니다. 자, 43번. 다음 사진전에 전시될 사진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독립운동 유적지예요. 한인애국단의 항일 의거 활동. 자, 한인애국단 하면 1931년 김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침체되어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한인애국단에 활동했던 애국지사 이봉창 그리고 윤봉길 의사를 배출하게 됐지요. 자, 기억번 훈코공원은 윤봉길 의사죠. 1932년. 자, 니은 도쿄 왕궁 앞 이봉창 의거지. 이봉창 1931년 32년 1월달 4월달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들의 활동 정답이네요. 1번이 정답이지. 그렇죠. 디귿번 갑니다. 자, 샌프란시스코 페리부드 샌프란시스코 나오면 누구 나와야 돼요? 장윤환 전명훈 의사. 그렇죠. 당시에 스티븐스가 망언을 일삼아서 가서 처단했다라는 거죠. 리얼번 하얼빈역 안중근 의거지죠. 그래서 안중근 당시에 초대 통감 이토를 처단을 했다라는 거죠. 자, 44번 문제입니다. 다음 정책이 시행된 이후 나타난 형상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봐라.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일본은 공업화가 진전되고 도시 인구가 크게 늘어났고요. 농업 생산력이 이에 미치지는 못했어요. 왜? 다 도시 이촌양도. 그래서 농촌을 버리고 다 도시로 가니까. 쌀값이 크게 올라서 일본 각지에서 쌀 폭동이 일어난 등 그 아래줄을 보면 한국에서 산미증식 계획을 실시했다. 자, 1920년대 일본 놈들이 쌀값의 안정을 위해서 자신들의 쌀값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산미증식 계획을 하죠. 그래서 쌀을 수탈해 갑니다.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이후 상황이에요. 그럼 1920년대 이후 상황이네요. 기억번 볼게요.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1908년에 수탈기구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만들어지는데 이 이전 상황이지요. 니은번 보시면 한국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감소되었다라고. 왜요? 먹을 쌀이 없죠.
쌀을 수탈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얘들이 다 가져가 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먹을 게 없죠. 그냥 감소하지요. 디귿번. 자, 쌀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함경도에서 방공령이 선포되었다. 방공령 사건은 1889년 함경도 관철사 조병식이 시행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훨씬 이전 시대에. 자, 리을번. 늘어난 생산량보다 더 많은 쌀이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쌀을 수탈하는데 이것 때문에 어디 목포하고 군산항이 쌀 수탈 기지로 성장을 해버리죠.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니은 리을번 4번이 정답이에요. 쌀을 엄청나게 수탈을 해가서 우리가 먹을 것도 없었고, 여기에서 이제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제 45번 갈 건데 44번 설명 좀 더 하자면 얘들이 우리 식량이 먹을 게 없으니까 만주에서 잡곡, 먹지도 못하는 콩, 막 이런 거 질 낮은 것을 수입해서 조선진 먹어라 이렇게 한 거죠. 아주 나쁜 놈들이. 45번 문제로 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제1차 미소공동회의가 결렬된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심화됐고 남북분담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운형과 김규식이 중심이 돼서 무엇을 합니까? 좌우합작 운동을 하지요. 자, 1번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였다. 자, 국민대표회의는 임시정부에서 있었죠. 1923년. 그래서 창조파, 개조파, 현상유지파. 자, 두 번째 민족유일당 운동은 1920년대 중반에 있었던 항일투쟁이었고, 세 번째 좌우합작위원회를 결성. 아이고 3번이 동그라미. 4번 독립축성중앙협의회를 조직했다. 광복 이후에 이승만이 조직을 했다라는 거죠. 우익정당.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했으니 1948년에 재헌국회, 그렇죠? 초대국회에서 친일파 처벌 활동을 했었다. 자, 46번. 그런데 친일파 청산이 됐습니까? 안 됐죠. 당시 정부,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서 잘 안 됐다. 오히려 습격당했죠. 46번. 가, 나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 자, 가번 봅시다. 자, 가번에 보시면 토지 소유의 상한 정보를 3정보로 정하고 그 이상의 농지 소유를 위한 지주로부터 농지를 유상 매입, 유상 분배. 자, 이 법이 제정됐다고 그랬죠? 1949년입니다. 1949년 농지개혁법. 만약에 1950년으로 하고 싶으면 농지개혁 시행이라고 하면 50년이 되죠. 자, 4번 정부가 외절 도입해서 수출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 결과 수출액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박정희 정부에서. 1977년 박정희 정부입니다. 수출 100억 달러. 돌파. 그렇죠?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이 사이에 있었던 일 찾아봐라. 1번 개성공단은요. 2002년, 그렇죠? 2002년부터 이제 2000년에 합의하고 2002년부터 이제 뭡니까? 건설되기 시작했죠. 김대중 정부. 자, 2번 경부고속철도 KTX가 2004년이니까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다. 박정희 정부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 군사정부. 그렇죠? 아이고, 들어가네요. 3번이 들어가네요. 여기에 들어가야죠. 그렇죠? 3번이 정답. 4번 OECD에 가입한 거 김영삼 정부죠. 1996년 김영삼 정부에서. 자, 5번째. IMF 관리 체제를 극복했다. IMF 체제가 닥쳤다. 1997년 극복했다. 2001년 김대중 정부. 그렇죠? 자, 우리가 47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지도에서 표시된 유적지에 대한 공통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 절두산 성지, 해미읍성, 배론 성지, 치명자산 성지. 다 성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절두선 성지는 조선 개화기 때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된 곳이고, 해미읍성은 병인박해 때 그때 이제 한 1000여 명 정도의 신도가 처형당한 곳이고, 배론성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유박해 때 연루돼서 황사영이 그 백서를 작성한 곳이 배론성지. 치명자산선지는 그 신유박해 때 7명이 그 천주교 신자가 처형당한 곳. 그래서 이제 공통 탐구는 천주교죠. 자, 1번 최재우의 포교 과정, 동학과 관련된 거죠. 동학.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 천주교. 자, 두 번째 보시면 소격서가 폐지된 시기. 16세기 살림 집권 이후가 되겠죠. 자, 세 번째 교조신원운동의 목적을 살펴본다. 농민운동의 바로 직전에 있었던 상황이죠. 네 번째 천주교가 탄압받은 사례를 알아봐야죠. 성지. 다섯 번째 정감록에 나타난 예언사상을 찾아본다. 이씨 왕조가 망하고 정씨가 왕이 된다. 예언사상 뭐 이런 것들 조선 후기 상황. 자, 48번 문제 갑니다.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이 노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로 정선, 밀양, 진도 등 여러 곳에서 불렸다. 나홍규는 1926년에 무성영화로 영화를 만들었으니 이것이 뭐냐? 1926년 단성사에서 개봉된 아리랑. 민요 아리랑을 얘기하는구나. 그렇죠? 아리랑. 아이고, 2번의 정답이네요. 2번 정답 아리랑. 자, 우리가 그 49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자, 6.25 전쟁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 놈들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지요. 탱크를 밀고. 자,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그렇죠? 3일 만에 함락당합니다. 그래서 6월 28일 날 서울이 함락당하고, 그리고 낙동강 전투 8월에서 9월까지. 그렇죠? 그래서 낙동강 전선이 계속 되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서울을 수복했다라고 돼 있는데 1950년 9월 28일 날.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밀리고 있다가 반등한 거네요. 자, 반격이 시작됐는데 이 반격을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9월 15일 날 뭐가 있었어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5번이 정답이죠. 5번이 정답입니다. 자, 145태는 어디 있어요? 145태는 요 뒤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공군이 불법적으로 참전하면서 우리가 이제 밀렸고, 휴전협정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야죠. 53년에 휴전협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에서 체결이 됐고, 우리 정부는 거기에 승인한 적이 없어요. 참여 자체가 안 했다라는 거죠. 3번은 어디 가야죠? 요 이후에 10월달. 그렇죠. 그래서 중공군 30만 명이 불법적으로 참전한 것. 방공포로 석방은 그 휴전협정이 체결되기 바로 직후에 우리가 포로를 이승만 정부에서 석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50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정부의 통일 노력인데, 전두환 정부에서 남북 이산가족 최초 상봉, 노태우 정부, 그리고 김영삼 정부. 자, 노태우 정부에 대한 내용을 찾아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앞뒤 내용을 몰라도 노태우 정부 때 통일 정책을 찾아라라는 거예요. 앞뒤에는 그냥 뭐 함정이죠, 함정. 그렇죠? 괜히 시간 끌기용. 자, 1번.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것은 박정희 정부에서 했죠.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를 하고 이것을 실현하자라는 의미의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것이 1번. 자, 2번. 경의선 복구 사업을 시작했는데 경의선 복구 사업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세 번째,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노태우 정부죠. 1991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노태우 정부의 통일정책 정답. 자, 그리고 뭐 북방 외교도 들어갈 수 있겠죠. 유엔 동시가입 뭐 이런 것들. 자, 네 번째, 7.4 남북 공동성명 요거와 관련이 있죠. 1972년 박정희 정부. 자, 다섯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최초로 개최했다. 2000년 6월 15일 6.15 남북 공동 선언이지요.
자, 그래서 김대중 정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선택지, 그러니까 이제 자료나 선택지에 따라서 조금 어려운 부분, 지엽적인 부분 조금씩은 있었지만 답을 내는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조금 쉬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리 쉬웠어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엽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몰랐던 거죠. 이런 거 잘 체크를 해두셨다가 이론을 다시 보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렇게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느라고 공부 많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지금 몇 회예요? 27회죠? 28회 시험에서 다시 뵐게요. 여러분 이번 시간 고생하셨습니다.